Sometimes it's hard to be a woman. Oh, be proud of him. 당신 너무 멋부린 거 아니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왜 이러세요, 사모님? 멋지네. 19살 때부터 당신밖에 없었는데. Stand by your man 그 사랑 평생 동안 스탠바이. and show the world. Stand by. 금호 생명. 00700으로 국제전화할 때 왜 집전화를 안 쓸까요? 왜요? 집전화기도 사랑받을 순 없나? 서아나, 네?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어? 너도 00700 된다고 알려줘. 집전화기도 00700이 됩니다! 같은 값으로 최대 2배 더 긴 국제전화. 모시모시. 00700. 왜? Whether it rains, whether it pours, wherever I go, I will trust you, Lord, in the light of day or in the dark of night. 팀 제도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팀 제도는 한동대학교에 있는 모든 전교생들이 약 94개 교수님으로 묶어져 있는데 거기는 이제 1, 2, 3, 4학년이 다 섞여 있고 전공별로 많이 섞여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많은 시너지가 납니다. 4학년, 1학년을 챙겨주는 일도 많고 2학년이 3학년과 같이 공부하는 것도 많고 정말 만나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훌륭하신 교수님들, 네, 정말 지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성적인 측면이나 인성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훌륭하신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제 평생의 가장 큰 영광이자 기쁨이고요. Jesus has called us by name, and each one is special to him. God didn't make us all. 기말고사 기간이나 중간고사 기간처럼 시험 기간에는 이렇게 자주 도서관에 오셔서 학생들 공부한 학생들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 이렇게 길 가다가 만나시면 악수도 해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허포도 해주시고. And we may not sing the same song. We may be different, you and I. 사실 요즘에요, 특별히 대학에서 배우는 1학년 때 배우는 많은 지식들이 대학에 졸업하기 전에 한 3분 1 정도가 벌써 필요 없는 지식이 된대요. I love you. God loves you.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200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부터 21세기에 어떤 교육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은 바로 미래를 말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려고 그러면 한 20, 30년 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에요. 기업은 현실지향적입니다. 기업은 우리 이 시점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하느냐, 그게 주 목표지만은 우리 교육은 앞으로 미래사회에서 등장할, 미래사회에서 주역이 될 어떤 인재를 교육해야 되느냐, 적어도 10년 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바로 미래지향적이에요. 벌써 우리가 새해가 됐습니다. 지금의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농경사회에서부터 산업화 사회에서부터 지식정보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또 얼마 있으면 우리가 또 바이오 테크놀로지 시대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교육 그러면은 많은 교육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면은 이 머리에다가 소위 말하는 지식을 얼마나 인풋시키냐, 주입식 교육을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교육의 지식 전수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할 적에 영, 혼, 육으로 창조했어요. 따라서 지식도
세상이 만물에 대한 지식에 대한 지식 전수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사람이에요. 기계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람한테 교육을 하려 그러면 우선 사람의 인성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또 정직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인성 및 도덕 교육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우리가 핵심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 그러면 사실은 지성, 인성, 영성 교육을 통합적으로 다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전인 교육이에요.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서는 사람을요, 기계로 봤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람은 인력으로 봤어요. 인력. 사실 사람이 인력만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지성, 영성, 인성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인간 교육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산업화 사회에서는 사람을 인력으로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만은 언제나 우리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 달라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만든 소위 말하는 잠재력이라 할까, 포텐셜이라 할까, 그걸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를 최대한도로 가장 깊게, 높게, 넓게 우리가 발휘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건 더 하나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왜 공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교육받느냐?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출세를 위해서 교육한다고 하면 물론 출세도 할 수가 있겠죠. 궁극적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궁극적 목적은 내 출세나 내 영광을 위해서 달성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고 또 기업에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게 되면은 이 지구촌에 우리가 이 산세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 궁극적인 이 평화와 또한 번영을 가져오느냐. 이것이 더 궁극적 목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이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이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다 코럽트, 우리가 파괴가 된 거예요. 우리의 이제 현실 자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타락된 이 시대에 타락된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타락하고 파괴가 된 이것을 다시금 트랜스포메이션, 리커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아름다운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어쩌면 바로 진정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봐가지고 항상 인용하는 이 가장 성경, 이 교육과 관계되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것들을 다시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지는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려라. 우리는 이 세상은요 무너져서 황폐가 돼서 그걸 다시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리빌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이 기초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뭘 배웁니까? 지식만 배우고 소위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일단 한자도 배우지 않아요. 진화론만 배우기 때문에 학교가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가 세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진화론만 배우고 있기 때문에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그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윤리덕이 다 황폐가 되어버렸어요. 다시금 우리가 수보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많은 목적으로 공부를 하지만은 특별히 크리스찬의 교육 목표는 뭐냐? 우리가 타락된 이 세계를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가 된 상태로 리커버,
다시 restoration, 회복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흐름이 있죠. 역사에 많은 나온 우리가 인물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사실은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이 세상은 보이는 사람으로 이해해서 역사가 이루어지지만은 그 역사의 무대에는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역사를 옮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뒤에서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의 현상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실제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현상, 이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사는 시대가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말하죠. 이 지구촌 시대에서 오늘은 지식정보화 시대고 국제화 시대라 그래요.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21세기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1994년입니다. 1994년이 우리가 소위 말해 지식정보화 사회의 가장 하나 도구가 되는 월드와이드 웹이 바로 상용화가 하고 대중화가 된 것이 바로 1994년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산업화 시대에서부터 지식정보화 사회로 가는 하나의 분기점이 된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더 큰 사건은요, WTO, 경제 시스템이 GATT, 일반 관세 협정에서부터 WTO로 바뀌어진 거예요. WTO라는 거는요, 국가 간의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제품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은 모든 서비스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FTA가 된다는 말은 국가적으로는 국경이 있지만 전 세계가 하나의 한 글로벌 그런 이코노미에서의 한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994년이고 95년이에요. 우리가 보통 세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뭐 제1차 세계대전, 제세대전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눈에 보이는 전쟁이었지만은 1994년과 95년은 보이지 않은 조용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은 세계로 가면서 국가의 소위 말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지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선진국들은 선진국끼리 어떤 연맹을 만들어가지고 지식 공유를 하고 쉐어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knowledge라는 것은 굉장히 지식 장정 아닙니까? 지식을 선진국만 공유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지식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지구의 전체를 보게 되면요, 한 20억의 인구가 하루에 1불 가지고 산다 그래요. 그 대신에 또 자살한 나라는 2만 불, 3만 불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 지식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식만을 쌓아가지고 자꾸 쌓아 올리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21세기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 뭐냐? 저는 1994년에 한동대학을 준비를 하면서부터 한동대학이 개교하는 그 시점이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점에 한동대학이 개교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1994년에 그 전에 개교가 한 많은 세계 많은 대학들은 교육을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그런 패러다임으로 교육을 한 거예요. 책에 있는 걸요, 그냥 지식을 암기해서 트레이닝하면 됐어요. 그래서 그 지식이 또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졸업 맞고도 대학 때 배운 노트북까지 딱 보게 되면 좀 관련이 있지만은 지식 정보화 시대는요, 지식의 정보가 얼마나 빨리 쌓아져가지고 사실 요즘에요, 특별히 대학에서 배우는 1학년 때 배우는 많은 지식들이 대학에 졸업하기 전에 한 3분의 1 정도가 벌써 필요 없는 지식이 된대. 그래서 산업화 시대의 지식은 사실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메모라이즈 하는 거, 암기하는 거, 여기에 주력했지만은 21세기의 새로운 교육이라는 거는
책에 있는 지식을 암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learning to learn, 배우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보통 평생교육 그러면 평생교육이 무슨 그전에 안 배웠던 것을 배우는 게 아니고 너무나 우리가 새로운 지식, 몰랐던 지식, 대답이 없는 지식을 찾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지식교육이에요. 그런데 지식을 쌓는데요. 쌓아 올라가는데 지식의 바탕이 없으면 넘어지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대학의 개교의 파라다임이 지식을 세워서 물론 쌓아 올지만 가장 밑에 있는 이 받침이 중요한 거예요. 바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동대학교의 개교시에 세운 이 교육의 이 패러다임이, 교육의 틀이, 우리 한동대학의 교육의 수학도 되겠지만은 이것이 제가 볼 적에는 21세기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장인공짜입니다. 장인공짜. 장인공짜의 모양이 바로 우리가 하나 상상을 한다 그러면은 기차의 하나의 철로의 하나의 모양도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 철로가 있으면은 그 철도 위로 몇천 톤의 기차가 수천 톤의 이 무게가 고수로 달리더라도 기차가 안정한 거는 가장 기본이 뭡니까? 파운데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침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침목에 우리가 두 가지가 아니습니까? 두 부분이 있죠. 땅에 묻히는 부분이 있고, 이건 안 보여. 땅에 묻히는 부분이 있고, 또 땅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땅에 묻혀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것이 가장 튼튼한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을 적에요. 100몇 층을 짓는다 그러면 100몇 층 짓는 것만큼 그 밑에는 100몇 층의 파운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이지 않은 묻혀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못 봐. 보지를 못해. 그렇지만은 신앙은 가장 속에 있는 가장 파운데이션이 나타나 있는 부분은요. 우리가 사람을 볼 적에는 뭘 봐요? 외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외형. 외모는 뭐 머리가 어떻고 말이야. 뭐 이쁘다 응? 어떠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 겉모양보다는 속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 신앙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밭으로 나타나는 것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게 바로 인격 아니 인격. 인격이 참 중요해요. 인격에서 다른 사람과 가장 관계가 많은 인격이고 그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honesty and integrity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는 개교할 때부터 우리가 무감독 양심시험을 치는 거 아닙니까? 무감독 양심시험은 단순히 지식에서의 어떤 그것만이 아니고 사람은 돈에 정직하고 물질에 정직하고 지식에 정직해야 합니다. 이 한동 아너 코드는요 사실은 이 전 인격을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세상에 있는 많은 그 대학들이요. 대형화가 되면서부터 교실에서의 집단적으로 이렇게 매스 프로덕션 해가지고 강의실에서 지식은 전수를 했지만은 가장 아쉬운 게 뭐냐. 사람을 그냥 매스 프로덕션 해가지고 그냥 교육시키는 건데 사실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인터랙션이 얼마나 중요해요. 원래 그 대학이라는 것이 유니버시티인데 유니버시티 되기 그 전에 칼레지라는 의미는 클리그라는 의미예요. 클리그라는 의미는 같이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학생과 학생 간의 친구가 되고 학생과 교수 간의 친구가 되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그것이 바로 인격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냥 대형화가 하다 보니까 지식만 전수를 했지 사실은 인격 교육에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것이 문제예요. 지식은요
21세기에는요, 우리가 있는 답을 찾아가거나 책에 있는 지식을 암기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에요. 없는 답을 찾아가야 돼요. 이 문제 예측을 하려고 그러면 한 지식만 가지고는 한 분야의 지식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을 못해요. 포항제철에서의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그 사고가 포항제철이 강철을 만들기 때문에 금속공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사고가 나오게 되면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금속공학, 기계공학, 회로 전자공학, 교역 다 나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problem solving, 문제의 해결 능력이라는 거는 다른 분야를 복합적으로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대학교는 개교할 때부터 95년도부터 우리가 복수 전공을 의무화했습니다. 한 분야를 깊이 아는 건 대학원 가서 하면 돼. 학부에서는 좀 이렇게 많은 지식을 배우는데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인 과학기술의 지식만 배우지 말고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인문사회학이 참 중요해요. 문사철. 저는 꼭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사가 참 중요해요. 역사라는 거는요, 앞으로 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고 움직이고 계시는가의 하나의 실제 레코드 아닙니까? 레코드.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예측을 하려고 하면 과거의 역사의 흐름이 어땠고,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말하면 몇 년 독립했다, 몇 년 망했다, 이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그 교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생들은 우리가 특별히 대학 다닐 때 책을 많이 읽는데 책 쪽에 되고 쓸데없는 책 읽지 말고 가장 좋은 책 교과서 중에 하나가 역사 교과서예요. 저는 사실은 금속 재래공학을 했지만 내가 다시금 한번 공부하다 보면 저는 역사를 한번 배우고 싶어요. 역사가 그냥 말이에요. 의미 없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역사에도 거기에 어마어마한 섭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거기에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폭넓은 지식을 쌓아 올린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폭넓은 지식을 쌓아 올려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 발발탁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식을 쌓아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한동대학교는 개교할 때부터 뭐라 그래요? 공부해서 뭐라 그래요? 남주자. 이게요, 간단한 말이지만 엄청난 월드뷰의 패러다임이 나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뀐다고요. 많은 교회 공부해가지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뭐하다 이렇게 하면 다 공부했단 말이에요. 공부해가지고 남주자. 이거는요, 근본적인 삶의 목표를 바꿔주는 거예요. 남 주기 위한 공부를 더 많이 해야죠. 줄게 해서 해야지, 안 그래요? 뭘 줘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지만은,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뭐 하기 위해 가지고만 한다 그러면은 세상과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공부해가 남 주자! 근데 주는 무대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는 무대가 어디냐? 첫 번째는 우리 국내에서의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전 월드와이드한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우리 이웃에 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멀리도 동시적으로 해야 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에서부터 땅까지 갔지만도 그 복음 전도의 방식은 다발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시적이 돼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전 세계를 보세요. 전 세계 정말 못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상위 5%의 부유한 사람들이 85%의 경제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은 교육의 근본 목표, 기본 하나의 무대가 어디냐 하면은 쌓은 지식을요, 나누어 주는 무대가 바로 전 세계적인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무대. 그러니까 돼서 교육을 해서 물론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해주고 더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개발을 해가지고 왜 사느냐. 그 나라의 사회를 바꾸는 거.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행복해 보이죠? No.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스러운 게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행복이라 할까 행복은요 나누어 줄 때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이 말입니다. 한국이 195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19세기 말까지 세국 정책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다 문 빗짝 다 잠가놓고 아주 운동국으로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가 왔지요. 그 다음에 이제 6.25 사분이 났어.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전 6.25 사분 때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이랬는데 제가 글씨가 지금 아주 생각이 나요. 얼마나 못 사니 못해. 교과서를 딱 펴보면요. 교과서에 제일 첫 페이지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책은 유네스코와 웅크라의 기증에 의해서 인쇄가 돼서 무료로 배포된 책입니다. 이게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요. 이게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 문교부도 있는데 이 문교부에서 찍은 것도 아니고 그 유네스코하고 웅크라에 찍어가지고 그 책을 다 내가 배웠어. 그러니까 우리 그때 6.25 사변 때도요. 사실은 유네스코에서 책을 안 뜯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울 교재가 책이 없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년대 우리나라에요. 국민소득이 뭐 50불, 60불. 그러니까 모든 건물이 다 황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년, 60년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우리가 받은 원조액이요. 유네스코, 웅크라, USAID에서 받은 원조의 총액이 4.5 빌리언 달러를 받았어요. 이게 한 45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30조는요, 우리 무상으로 받았어요. 무상으로. 거기에 우리가 원조를 받았지만은 원조 받은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글쓰기에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0년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1차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은 세웠는데 사람이 없어. 누구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졸업하고 미국에서 경험이 있는 많은 과학자들을 불러들였어요. 바로 그것이 키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카이스트입니다. 이것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필요한 주인력, 고급 핵심 인력을 방출했고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이요. 대량 우리가 필요한 인재 양성을 했기 때문에 그 인재들이 최빈국에서부터 중진국을 거쳐서 1996년에 우리나라가 30번째 OECD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 우리 2만 불을 목표로 하고 3만 불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민소득 2만 불, 3만 불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것은 국제사회의 재정적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했어요. 선진국에서 배워오는 과학자들이 다시 오지 않았다 그러면 경제계획은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1950년, 60년, 70년대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한 2만 불 됐다 그러는데 2만 불 되는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국제사회에 가장 원조를 많이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이제 2만 불쯤 되니까 우리가 배가 부르니까요. 더 3만 불, 4만 불 하자.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선진국이라는 거는요. GNP의 크기가 선진국의 척도가 되겠지만은 또 하나 더 중요한 척도는 뭐냐. 얼마나 나누어 주느냐가 선진국의 척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요. 가장 오랫동안 한 나라가 이렇게 경제 선진국이 돼서 가장 다른 나라를 많이 도와주고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20세기에서부터 경제 부흥에서 가장 선진국이지만은 가장 선교사도 많이 보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교육의 대국이 된 거예요. 가장 유학이 많이 온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 미국과 다 공부하고 다 갔어. 저를 포함해가지고 사실은 미국에서 온 그 학생들은 물론 어떤 사람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무언가 미국에 대해 가지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2만 불, 3만 불의 목표만 세우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2만 불, 3만 불 해서 얼마나 나누어 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의 빚을 페이백 갚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옵션이 아니, 선택이 아니에요. 빚져서. 빚주면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오블리게이션, 도덕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요, 사실은 이 유엔의 그런 국제사회에 가장 돈을 많이 받았는데, 유엔의 분담금을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선진국을 말하는 겁니다. 분담금에서 24%를 미국이 내고, 19%를 일본이 내고, 8%를 독일이 내고, 6%를 영국이 내고, 6%를 불란서가 내는데 우리나라는 2.4%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액수로 본다 우리가 선진국의 척도에 사실 들어가기가 뭐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페이백 할 적에 우리가 돈으로 우리가 페이백하고 원조 주는 것도 그것 하나 방법이지만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된요 역사의 유일한 나라가 30년 만에 나라 우리 한국이에요. 그리 모든 개발도상 국가에서 한국에서 뭘 배우고 싶어 하느냐.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30년 만에 OECD 국가가 되는가에 대해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몽골이니 무슨 여러 그 나라에서 유학을 많이 아주 한국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미국이나 일본은 너무 선진국이기 때문에 거기는 나이가 너무 격차가 너무 너 도저히 이거는 도달할 수 없다. 근데 한국은 따라갈 수가 있는 나라다. 우리가 모방할 수가 있는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방하느냐? 한국이요 지하 자원이 거의 없죠. 우리가 1960년대 1억 달러가 작년에 보니까 3,650억 달러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3천 몇 배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다 수출이에요, 수출해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그 수출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이 발달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를 그걸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페이백의 방법이 뭐냐. 물론 ODA, OECD 국가가 되게 되면 반드시 OECD에 분담금을 내야 돼요. 그게 0.7%를 내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가 내가 알기로는 0.07% 정도를 낸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을 낸 나라가 분담금도 좀 많이 내고 ODA도 많이 내서 돈도 원정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교육으로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3가지 방법이 있죠. 제일 첫 번째는 그 나라 사람들을 불러들어서 학생들을 불러들어와 공부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그쪽에 다 오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사람을 파송한 것도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그 현지에 가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다. 그것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아예 인스티튜션이 기관이 그 나라에 가가지고 브랜치 캠퍼스를 만드는 건데 브랜치 캠퍼스에서 말입니다. 어디서 만드느냐. 미국 가가지고 만드는 목적은 뭐냐. 미국 배우기 위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미국이었는데 저는 한국이 해야 할 게 뭐냐. 우리가 배운 노하우를 아프리카나 몽골이나 많은 나라에서 배우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학교의 그런 교육들도 인스티튜션을 글로 갖다가 학교 기관들로 옮기는 거예요.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전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한국이 어떻게 30년 만에 됐는가. 이걸 배울 수가 있거든요. 한국이 선진국이 돼서 원조의 선진국이 되는 거에서 가장 페이백 할 수 있는 가장 한국만이 할 수 있어요. 한국만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이 개발 이거는요 역사에 없어. 선례가 없거든요. 선례가 없어. 네, 전번에 우리 모코라라는 그 콩고에서 온 학생이 아니었습니까? 콩고에서. 전번에 이제 우리 한동대 유네스코 유니티 주간대학이 돼서 파리에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불란서의 파리의 최대 일간지 중에 그 하나가 러페가르지의 기자가 온 거예요. 기자와 저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어떻게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이 유네스코 주관당이 되느냐. 내가 개발도상국의 인재를 다 불러들어서 그냥 개도국 하는 데 전부 다 장학금을 다 준다 이렇게 하지. 이분이 잘 안 믿는다 그래. 그래서 자기 한국에 50대. 근데 4월 25일에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가 인터뷰를 했는데 누구 했느냐 하면 콜라라는 학생 그 콩고 보고 이제 인터뷰했어. 콩고라는 나라가 원래 불란서의 영토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불란서 유학 간다 그러면요 똑똑한 사람들 장학금 다 줘. 그래 그 기자가 물더라고요. 왜 불란서나 그 파리나 저 미국 가지 않고 한국의 이 코리아에 많은 요대학에 왔느냐. 근데 콜라가요 다 아주 굉장히 내가 대답이 너무 내가 감동을 받았어. 자기는 앞으로 콩고의 리더가 되겠대. 콩고의 리더가 되는데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은 지식이 필요하고 교육 받아야 되는데 미국이나 파리에 가게 되면 그 나라를 배우고 오지. 콩고에 개발하는 그런 거는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리더가 되는데 필요한 그 노하우, 한국이 어떻게 개발되는가, 그걸 지식을 배우고 또 하나는 앞으로 네트워킹이 많이 필요하대요. 불란서나 저 어디 선진국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선진국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한동안 대학 갔다 와보니까 룸메이트가 있는데 하나는 베트남, 하나는 우즈베키스탄, 몽골, 미국, 뭐 전 세계가 유엔이 다 와있대, 유엔이. 앞으로 10년 전이고 20년 전에 하면은 내가 앞으로의 아프리카에서 콩고가 선진국이 될 적에, 선진국이 될 때, 바로, 이 휴먼 네트워킹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꿈이 있어야 합니다. Use me, Jesus, use me. Take this life of mine. 이 선진국에 가서요, 브레인 드레인만 하면 안 돼요. 많은 인류 국가에 있는 인류 대학들이요, 브레인 드레인만 하고 있는 거예요. 브레인 드레인이 뭔지 아세요? 두뇌 고갈. 똑똑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노니까 안 돌아가. 미국에 그냥 남은 게 거의 많기 때문에 사실은 후진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선진국에 보내기 굉장히 좀 주저하고 있는데 한국은 오면 100% 돌아가지 않습니까? 한국은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이 비전, 페이백을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에피시언트한 방법이 뭐냐? 우리 한국이 가진 노하우와 인적 경험을 우리가 교육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파트너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페이백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언젠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 수가 있어. 국제 무대가 가지고 하나의 네트워킹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한동대학교가 좀 이렇게 하는 이 교육이라는 것이 믿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당장을 볼 때. 여러분요, 정직하면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데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정직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만 개인적으로고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되면은 보이는 것에서의 최대로 흑자를 보느냐가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은 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환난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그 시점에서의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우리의 리워드라는 거는 이 보상이라는 건 여기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인물들이 사실은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다니엘이 사실 성경에는 많은 걸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고통받으면은 그만큼 리워드가 커지고 그걸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우리의 행동 아니에요. 우리 행동이에요. 저는 우리 사람마다요, 내가 21세기에 사람마다 가장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이 참 중요한 인격이 있거든요. 학교라 그러면은 그 학교를 특정 지어는 합격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더 큰 데로 봐가는 한 나라만 국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수준이 뭡니까? 인격의 수준은 신앙과 인격과 지식을 잘 조화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내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통합해가지고 가장 바라는 인격은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이게 그 나라, 그 한 사람 인격이 되어야 되면은 그만큼 사람 간에서의 네트워킹이 서로 맺어지는 거예요. 혼자 살게 되면 네트워킹이 아닌데 맺어지는 것이 바로 정직과 신뢰성 아니 신뢰성. 국가에 대해서의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국격에는 뭐냐? 우리나라는요, 좀 국격 그럼 아직 뭐 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어떤 나라를 지목해가지고 그러지만은 일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정직하다. 이게 뭐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사업하면서 일본 사람 때문에 더 많이 본대요. 그런 경우가 많대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요. 저도 한국도 이제 국격이 필요한 국격. 국격에서 가장 중요한 국격이 뭐냐? 서로 지구촌 사회에서의 하나의 네트워킹으로서 이제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전번에요, 어떤 나라에 가서 바로 그 사회주의 국가에 있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 내가 교육 커리큘럼을 딱 보다가 제일 첫 번째가 정직성이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 총장님 보고 왜 이거 아네스티가 첫 페이지에 있냐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막 올라가니까 지금 부정부패 타락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존 세대에서는 바꾸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바꿔주겠다. 그래서 정직성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21세기에요. 우리나라 관계 개선에서의 외교의 관계에서의 어떤 말로만 어떻게 하기보다는 실제로는 그 나라는 믿을 수 있다. 그런 정직성, 신뢰성이 저는 무엇보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21세기 인재상 저는 이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 지식만 있는 똑똑한 사람만 똑똑하고 혼자 개인 플레이하는 그런 사람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네트워킹이 돼서 그 다음에는 그 네트워킹 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더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면은 더 우리가 풍성하고 높아지는 시너지스틱,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이 무너지고 타락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그런 사명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참된 목표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한 번 다시금 한번 제가 리마인드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동 학생 여러분, 공부해서 뭐라 그래요? 남주자, 정직하자, 손해보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데 세상을 바꾸면서 역사를 따라가지 마세요. 역사의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토리의 팔로우가 아니고 히스토리의 체인저가 돼야 돼요. 히스토리의 체인지보다는 트랜스포밍 해야 돼요.
겉으로만 바뀌지 말고 속이 바뀌어져요.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질 겁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맛과 품질로 지켜온 믿음의 고객 감동 기업 취영루가 함께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그 베이스 신앙을 토대로 해서 또 정체성과 또 공부해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라는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저희가 그 학교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강의를 듣는데 그러니까 저희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4년 동안 있어 보니까 이게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 토대로 자리 잡아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